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언가 힘이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나요? 틀렸어요. 우주에는 상하자가 없어요. 떨어질 만한 것도 없죠. 떨어진다는 이 세 글자는 사실 지구가 수십 년간 당신을 속여온 거짓말이에요. 우주에는 바닥도 없고 천장도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든 1억 광년을 가도 벽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래쪽이 없다면 지구는 왜 날아가 버리지 않는 걸까요? 태양 주위를 맴돌아야 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태양이 지구 발밑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팠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덩이 안에서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죠. 42억 년을 돌아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구덩이를 시공간의 후어짐이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죠. 이 후어짐의 깊이가 지구의 생사를 결정해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지도 시공간에 몰라요. 어떻게 구덩이가 생길 수 있냐고요. 공간은 비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을 뉴턴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300여 년 전 뉴턴은 만율력을 발견했어요. 머리에 사과가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가 떠올린 질문은 사과는 위로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답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뉴턴은 중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기를 통해 진공을 통해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 문제는 과학자들을 200년 넘게 괴롭혔어요. 1915년이 되어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그는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잘 들은 거예요.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 지구를 태양 주요 돌게 하는 힘, 사실은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휘어진 시공간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에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쇠구슬을 팽팽한 천 위에 올려놓는다고 천은 어떻게 될까요? 움푹 패겠죠. 맞죠. 패이는 정도는 쇠구슬의 무게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그 천 위에 유리구슬을 올려놓으면 유리구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천이 패인 곳을 따라 쇠구슬 쪽으로 굴러갈 거예요. 만약 유리구슬의 옆으로 가는 속도가 있다면 직접 굴러떨어지지 않고 쇠구슬 주위를 돌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구와 태양의 관계예요.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나 돼요. 태양 주변 시공간을 눌러 거대한 움푹 패인 곳을 만들어 지구는 그 유리구슬처럼 이 움푹 패인 곳을 따라 미끄러져요. 우리는 이 미끄러짐을 공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지구는 태양 끌려 도는 게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휘어진 공간에서는 직선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원이 되는 거죠. 터무니없게 들리죠. 하지만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대기의식을 이용해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는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이 태양 근처를 지날 때 휘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빛은 직선으로 가는데 시공간이 평평하다면 빛이 꺾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빛은 실제로 꺾였어요. 이는 태양 근처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죠. 아인슈타인이 옳았던 거예요. 시공간은 정말 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휘어짐의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지구가 계속 태양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면 왜 태양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답은 지구가 옆으로 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 위에 유리구슬 기원나나요? 만약 유리구슬의 옆으로 가는 속도가 없다면 쇠구슬의 움푹 패인 곳으로 바로 굴러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유리구슬의 충분한 옆으로 가는 속도가 있다면 쇠구슬 주위를 돌게 될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지구가 지금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29.8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총알의 속도는 대략 초속 1km인데 지구 공전 속도는 총알보다 30배 빠릅니다. 7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죠. 바로 이 속도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시공간 왜곡 속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끔찍합니다. 약 65일 후 지구는 태양으로 돌진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구상의 모든 것은 태양의 공을 증발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주는 지구를 멈추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이며 공기도 없고 마찰도 없고 저항도 없습니다. 지구가 42억 년 전 얻은 그 속도는 지금까지 거의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고 있을 겁니다. 태양이 죽을 때까지도. 그러다 보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초기 속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태양계의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6억 년 전 은하계의 한 구석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운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전했을까요? 우주 물질은 처음부터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 법칙이에요. 가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 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안으로 모을 때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원시 성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할 때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결국 성운 중심에 태양이 형성되었죠. 주변의 파편들이 행성을 이루었고 지구도 포함됩니다. 지구는 그 성운의 회전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지구 속도의 근원입니다. 누군가 밀어서 생긴 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46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지구와 있었던 태양 거. 사이에 정교한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구의 속도가 너무 빨라면 태양의 구속에서 벗어나 우주 깊은 곳으로 날아가 떠도는 행성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차가움과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죠. 만약 지구의 속도가 너무 느렸다면 태양의 시공간 여국에 빨려 들어가 태양으로 추락해 불덩이가 되었을 거예요. 속도가 딱 맞았기 때문에 지구는 날아가지도 추락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태양 주위를 돌 수 있었던 이 딱 맞는 속도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답은 잔혹합니다. 우주가 걸러낸 결과죠. 태양계가 막 형성되었을 때 주변에는 수많은 파편과 소행성들이 있었어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들은 속도가 너무 느렸던 것들은 태양으로 떨어져 맞았던 것들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구는 이 잔혹한 선택의 생존자입니다. 뉴턴은 300여 년 전부터 사고 실험을 통해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대포를 설치하고 수평선 방향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것은 만약 포탄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 포물선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면 포물선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만약 속도가 초속 7.9km에 도달한다면 포탄이 그린 포물선은 지구의 곡률과 같아질 것입니다. 포탄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지만 결코 땅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포탄이 떨어지는 동안 땅도 함께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포탄은 영원히 땅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이 초속 7.9km의 유래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의 중력 작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동시에 수평으로도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말에 따르면 지구는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는 방향이 계속 변할 뿐입니다. 결국 타원 궤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타원 궤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궤도의 이식률을 0.017에 불과하여 이 원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안정성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는 매년 1.cm씩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주로 태양의 질량, 손실과 조성력에 관련이 하지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속도로 계산하면 1억 년 후에도 지구는 태양에서 1500km밖에 멀어지지 지구 않습니다. 온도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태양의 수명입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설 것입니다. 현재의 200배 이상으로 팽창하여 수성과 금성을 삼킬 것입니다. 지구가 직접 삼켜지지는 않겠지만 불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더라도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물론 물론 그것은 50억 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움직임을 느끼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일 한 번 자전합니다. 적도의 자전 속도는 초속 465m입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지구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균일합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기차가 등속으로 달릴 때 객실 안에서 걸어 다녀도 자신이 움직인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기차가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만 등이 밀리는 느낌이나 앞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모두 균일합니다. 가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공기, 물을 포함하여 산과 위 모두 말입니다. 우리는 정지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더욱 느끼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떨어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지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세 가지 일 때문입니다. 첫째, 우주에는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떨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태양의 질량이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하여 지구가 이 휘어진 시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그 궤적이 자연스럽게 원형이 됩니다. 셋째, 지구는 충분한 수평 속도를 가지고 있어 태양에 끌려가는 동시에 끊임없이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궤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41억 년 동안 작동해 왔습니다.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태양이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우리 인류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매년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같은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물리 법칙일 뿐이지만 하지만 바로 이 차가운 물리 법칙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별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신비를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부분